평균 필요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평균 필요량, 그 다음에 각각의 우리가 섭취량을 지금 여기서 해설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균 필요량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일일 필요량은 중앙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적 지표로 추정 가능한 것을 평균 필요량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 권장 섭취량인 게 있습니다. 자, 권장 섭취량은 표준 편차 또는 여기서 평균 필요량에 대한 표준 편차나 변이의 2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집단에서 97에서 98%가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값에 해당되는 것이 권장 섭취량입니다. 그래서 상당수 사람에게 필요량보다 높은 수치에 해당되는 것이 권장 섭취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충분 섭취량은 영양소 필요량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기본적인 중앙값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충분 섭취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충분 섭취량은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의 사이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한 섭취량은 무엇인가? 인체에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한 섭취량은 최대 많은 양의 영양소 섭취이기 때문에 가잉으로 섭취했을 때는 유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한 섭취량 미만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4가지의 섭취량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4가지를 근거로 해서 문제를 보게 되면 평균 필요량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서 보다시피 영양소 필요량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때 형성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영양소 근거가 부족했을 때는 앞에서 보다시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 충분 섭취량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되는 평균 필요량에 해당되는 것은 일일 필요량은 중앙값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3, 4, 5번은 아까 해설된 내용과 기초 삼아서 보시면,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식사 구성안의 영양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 구성안에 해당되는 각각의 영양소의 함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각각의 그 구성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로 특히 에너지를 보면 100% 에너지, 아까 배웠던 필요 추정량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총 에너지의 7에서 20%,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은 100% 권장 섭취량이나 충분 또는 상한 섭취량 미만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식이 섭취량은 100% 수분 섭취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은 나이에 따라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1, 2세일 때는 20에서 35% 에너지 양이 되겠고 3세 이상은 총 에너지의 15에서 30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당류는 특히 첨가당에 대한 당은 최소한으로 섭취하는 것을 우리가 구성안, 식단 구성안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 보시는 1세 총 에너지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20에서 35로 서로 바꿔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질은 나이에 따라서 총 에너지 양이 다르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당류는 첨가당을 채소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은 지금 7에서 20%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틀린 내용이고, 식이섬유를 100% 충분 섭취량을 하라. 이것이 맞는 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은 지금 소장의 명칭의 위치로 순서가 바른 것. 자, 그래서 소장은 우리가 위 다음에 나와 있는 장의 길이가 길게 연결이 된 건데 가장 윗부분이 12지장, 공장, 해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순서 변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소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12지장, 공장, 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12지장, 해장, 소장의 내용들로 12지장은 위에서 바로 연결된, 위에서 지금 소장으로 가는 가장 윗부분에 있는 유문 간략근 쪽에 해당되는 것이 12지장입니다. 그 다음에 해장은 가장 해장 끝부분에 대장과 역류되는 역류를 방지하는 간략근이 있다. 그리고 소장 내부는 육모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운동은 연동과 분절 운동을 한다라고 소장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같이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순서는 12장, 공장, 해장이다라고. 자, 문제 4번을 가보겠습니다. 문제 4번에서는 자, 소장에 관련된 것으로 소장에서 영양소 흡수 과정과 흡수 성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흡수 과정과 그 각각의 음식물 성분에 따라 흡수 경로가 다른 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분에 따라 흡수 과정이 다른 것을 여기에 보다시피 크게 확산, 그 다음에 능동수송, 그리고 음세포 작용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확산이라는 것은 영양소 농도가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즉 고농에서 저농으로, 즉 소장 내강에서 점막으로 이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확산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걸로 가서 기본적인 지금 수동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송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순 확산 중에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 있습니다. 단순 확산은 말 그대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 이때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반체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 확산으로 갈 수 있는 영양 성분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외우셔야 되는 것이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것으로 지방산, 글리세롤 이런 것들이 단순 확산으로 보시면 되겠고, 촉진 확산은 똑같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단순 확산과 다른 것은 운반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촉진 확산으로 영양소가 흡수되는 것은 과당과 산성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은 각각의 산성, 중성, 염기성에 따라 다른데, 산성 아미노산은 촉진 확산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능동수송을 보시면 능동수송은 영양소의 농도가 낮은 농도에서 고농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펌프를 사용하는 운반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가 필요한, 즉 ATP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능동수송에는 포도당, 과당, 여기 중성 아미노산, 염기성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촉진 확산일 때는 산성이지만 능동일 때는 중성 아미노산, 염기성 아미노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세포 작용이라는 것은 세포막 자체의 조그만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함몰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탈을 시키면서 각각의 이런 면역 단백질들이 이동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메모를 하셔가지고 각각을 정리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흡수 과정과 흡수 성분을 맡게 된 거. 자, 단순 확산은 지금 아까 단순 확산 이렇게만 안 되고, 이 아미노산은 어떤 아미노산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산성, 중성, 염기성 아미노산을 할 때 산성이 지금 확산에 해당이 됐습니다. 자, 이거 단순 확산이 과당이 아니고 지금 갈락토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르고, 여기서 지방산은 단순 확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능동수송의 포도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확산은 다 수동성 수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5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을 보시면 소장에서 영양소 운반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영양소가 운반을 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영양소가 두 가지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양소 운반을 하는 과정에서는 문맥순환,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모세혈관의 경로라고 할 수가 있고, 림프순환이라는 것은 림프관, 유비관을 통해서 영양소가 운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맥순환이라는 것은 수용성 영양소입니다. 반면에 림프순환으로 이동되는 것은 지용성입니다. 자, 문맥의 순환은 수용성, 림프순환은 지용성이다. 그래서 문맥순환은 이 수용성 영양소가 소장 육모를 통해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서, 결론은 이게 문맥순환이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는 형태가 문맥순환입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는 영양소는 단당류, 아미노산, 무기질, 수용성 비타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맥순환은 수용성 영양소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시고, 림프순환은 지용성 영양소가 림프관을 통해서 흉관을 걸쳐서 정맥에 흘러서 혈로로 들어가는 운반 형태입니다. 자, 이런 형태는 지방 계열입니다. 자, 그래서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지용성 비타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이것을 정리를 하셔서 문맥과 림프관 순환을 구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맞는 것은 지금 앞에서 문맥과 림프관을 했죠. 자, 문맥은 아까 수용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유미관은 우리가 림프순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은 틀렸고, 3번은 아까 림프순환이 지용성 영양소 맞습니다. 그래서 림프관을 들어가 흉관 거쳐서 대정맥을 따라서 혈류로 들어가서 운반한다 맞습니다. 자, 아미노산은 림프순환이 아니라 문맥순환에 해당이 되고, 콜레스테롤은 림프순환에 해당이 돼서 이것이 서로 바뀌어서 틀렸고, 답은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